오늘은 좀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예측을 한번 말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뭐 글로 쓰는 것보다는 말로 전달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전달이 될 것 같아서요.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일단 이렇게 치솟다가 떨어지고 다시 치솟고, 우리가 지금까지 보시면은 이렇게 치솟다가 한번 크게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우리가 많이 봐왔던 2017년도 차트 같잖아요. 그래서 2018년도 이후로 장기 예측하는 분들은 보면 보통 다 2014년도 차트를 기준으로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일단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장기적인 예측이 어떻게 될까 해서 그런 말씀 드리려고요. 일단 2014년도 때를 보면은 최고점이 1175달러, 그리고 2015년도 때에 최저점을 찍거든요. 실밥이 168달러, 평균적으로 230달러. 그 다음에 한 2020년이 아니고 2016년 돼서는 430달러. 이걸 기준해서 보시면은 최고점 대비 거의 14%인가 마이너스 86%가 됐잖아요. 그래서 2014년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2018년도를 이후에 발생할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추세를 본다면은, 일단 2018년도 때가 우리가 모두 다 아는 2,000달러가 아니고 2만 달러를 찍었죠. 우리는 2018년대 말에는 뭐 기치 프리미엄이 한 50% 붙어서 이거와 좀 더 비싼 가격이긴 한데, 일단 이걸 2014년 차트를 해서 관점을 보면은 2019년도 때는 2019년도 이 구간이요. 이 구간에서는 아마 최저점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2014년도랑 똑같이 이루어진다면 실밥은 아마 한 2,800달러 정도에서 실밥이 있을 수 있고, 저점은 평균적으로 4,000달러. 지금이 4,000달러잖아요. 그래서 4,000달러하고 2,800달러를 오갈 거로 생각되고, 2014년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2020년도 때, 이때는 회복이장이 될 거예요. 회복장이 될 건데, 전반기 때는 한 7,400, 하반기 때는 12,000, 그리고 2021년도 때는 이제 정고점을, 저희 최고점을 찍고 쭉 올라가겠죠. 여러분이 원하는 그 가격대로요.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, 해서 몇 달 전에 이거에 관한 관점을 카페에 공유를 했었는데, 지금은 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. 이게 이거를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고, 이게 좀 더 우리가 2021년도 때 기대했던 그 시기보다 더 길어질 거라 생각해요.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건 2019년도는 최저점의 해가 될 거예요. 근데 하반기 때 상승을 좀 하잖아요. 여기 이 차트에서는.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바뀐 시점에서는 2019년도 때는
아마 하반기 때는 최저점을 찍을 거다. 한 3,500달러를 다시 또 줄렁줄렁거리면서 실밥을 한 2,800대를 찍지 않을까 생각해요. 이게 왜 이런 관점을 바꾸냐면은 이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이 다음 차트는 우리가 2018년도 때 찍고 2018년도 하반기 때쯤에 이거 예측을 했던 분석 자료 여기 보시면은 과거 이력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U자형으로 보이잖아요. 이렇게 U자형으로 보인 다음에 2023년도 때 이때쯤에 우리가 원하는 한 1억 달러 1억 달러가 아니죠. 1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대를 2023년이 돼서야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. 이 차트도 있고요. 이 다음 차트도 보면은 이건 2024년도 때 아마 1억을 돌파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만들어진 게 여기 보시면 2014년도 하반기 때 이 차트 예측한 차트가 만들어졌어요. 거의 뭐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이 차트가 생각한 거랑 2018년 때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거랑 거의 흡사하죠.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은 2013년 10월 달에 폭등하잖아요. 이거 놀랍게도 2017년 10월 달쯤에 비트코인이 최고점까지 향해서 올라가요. 그래서 왜 차트 관념을 2014년 기준에서 보다가 이 두 차트처럼 2023년이나 2024년도 때 정고점을 뜯고 한 1억 가까이 올라갈 거라 생각한 이유는 왜냐면은 아직도 사람들의 관심이 비트코인에 아직 많아요. 좀 뭔가 이제 사람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고 이제 다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잊혀지고 그리고 실질적인 거래량도 이제 많이 줄어들고 해서 이제 다들 잊어갔을 때 뭐 못 버티는 사람들은 많이들 이제 포기하고 털고 나가든지 하겠죠. 그때쯤부터 이제 슬슬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지금 제가 예측했던 거는 2019년 한 중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조금 바닥을 다지고 내년도에 회복장이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보면 일반 커뮤니티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농담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많이 얘기가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올리는 것이든 누가 올리는 것이든 결과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어야지 상승을 할 거라 생각해요. 이번 여름쯤에 제가 알기로는 최고 난이도가 비트코인 최고 난이도가 올라갈 거라고 해서 많이들 좀 상승에 대한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대를 하는 만큼 반대로 이걸 하락하는 소재로 쓰지 않을까. 뭐 기대가 큰 만큼 떨어질 때 충격은 더 클 테니까요.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을 시킨 다음에 또 한동안 또 하락한 가격 한 3,000달러에서 행보를 좀 하다가 또 저항선에 대한 테스트를 좀 해보겠죠. 좀 해보고 이제 이 저항선이 약해졌는지 강해졌는지 뭐 저항선이 강하다는 거는 또 그만큼 바닥에서 낮은 가격에서 사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겠죠. 그 의미는 바로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
거라 생각해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향후 어떤 좋은 소식이든 역으로 잠시 단기적으로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추세를 계속 보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괴로울 수도 있지만은 아마 2014년, 2013년이 돼야지 사람들한테 모두 다 잊혀졌을 때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은 2019년 말쯤에 바닥을 찍고 이제 뭐 조금씩 상승 하락은 있겠지만은 큰 하락장보다는 회복장에 계속 연출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은 뭐 알트코인을 집중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뭐 좀 보수적인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다들 메인 주식을 보통 비율이 좀 높게 투자를 하고 뭐 일반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낮은 비율로 투자를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도 이제 비트코인 쪽에 좀 더 높은 비율로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낮은 비율로는 알트코인을 좀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까 생각하는데 뭐 가지고 있는 모든 투자금을 투자하시라는 건 아니에요. 잘 본인들이 잘 판단하셔서 지금보다 더 저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만큼 거기에 대비해서 투자금을 좀 모아 두셔야 돼요.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투자금을 전부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수적으로는 10% 아니면 일반적으로 한 30% 정도 투자해서 70% 정도의 대금에 대해서는 더 하락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해 두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건 지금까지 좀 많은 비용을 암호화폐에 그냥 올인하는 형식으로 했었는데 소액으로 해서 그냥 매달 사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더 낮은 지점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투자금을 만들 생각이에요. 그리고 만약에 알트를 사신다면은 지금 코인마켓에서 탑 10에 있는 알트 위주로 구매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왜냐면 탑 10에 있는 코인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오스, 트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2018년도 때 큰 상승을 했었잖아요. 이런 상승을 했던 코인들은 그만큼 투자금이 많아요.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이 요즘 추세는 코인 회사들이 지금 실제 회사들을 인수하는 영향들이 많아요. 예를 들어서 트론이 비트토렌토를 사버렸다든지 이렇게 투자금이나 운영 자금이 많은 코인들은 지금 하락장이지만은 상승장에 왔을 때 좀 더 뭔가 보여줄 것들이 많은데 반면에 하락장에서 ICO를 했던 코인들은 투자금이 없어서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망하기도 했고 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향후 상승장에서 그만큼 올라가기 갈 힘이 적은 거죠. 상승장에서 올라간다는 건 마켓 메이커를 붙여서 가격을 펌핑 시켜줘야 되는데 그만한 운영 자금이 있느냐 하는 거죠.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
천문학적인 금액 한 2조로 왔는데 2조 정도를 ICO 비용으로 투자금을 모았고 실제적으로 가격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ICO는 정말 운영 자금이 많아서 많이 상승을 할 것 같아요. 투론이라든지 리플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크게 했기 때문에 추후에는 실질적으로 은행에서도 많이 지금 리플 코인 자체를 쓰기로 했잖아요. 해서 많이 상승해서 많이 강한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. 대신에 알트코인이 상승한다는 전제 조건은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비트코인 1억을 갈 거라 생각하는 이유는 채굴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면은 그만큼 1비트를 채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이 비트코인의 잠재적인 가치를 이루는 거라서 향후에는 그만큼 채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오를 거예요. 뭐 블록체인과 코인을 좀 따로 생각하시려는 분들도 있는데 코인의 생태계가 있어야지 블록체인의 생태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. 블록체인을 이루려면은 블록체인을 이룸으로 해서 돌아가는데 운영 자금이 필요하잖아요. 그거를 코인으로서 운영 자금을 대주는 거기 때문에 코인 가격이 올라야지 블록체인 생태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뭐 꼭 비트코인이 1억 이상을 넘어갈 거라고 너무 장밋빛 꿈을 그린 건지도 모르겠어요. 근데 비트코인이 1억을 못 간다. 그건 향후 채굴 난이도는 올라갔는데 채굴하는데 비용을 비트코인이 못 따라간다는 거는 채굴이 멈춘다는 의미인 거고 채굴이 멈춘다는 건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시스템이 끝난다는 거예요. 뭐 그렇게 되면은 많은 코인들이 사라지겠죠. 아니면 실제적으로 블록체인의 모든 코인들이 다 망하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뭐 기업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블록체인만이 살아남게 되겠죠. 일단 방송에서 좀 매끄러운 진행은 못했지만은 일단 제 관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해요. 어느 정도 뭐 적응이 돼서 하락장이라는 게 적응이 돼서 크게 힘들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일단 조금이라도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싶어서 제 관점을 한번 영상으로 말씀드려보려고 녹음을 했어요. 다들 한 2022년도 때는 다들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녹화하겠습니다.